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이 파트는 별로 알려드릴 게 없고 규칙적인 코드도 없어서 직접 많이 풀어보면서 터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뒤에서 문제도 하나밖에 설명을 안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보셔도 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시뮬레이션 문제란 문제 안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이 제시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 구현하면 되는 문제 유형을 말합니다. 말 그대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구현하면 됩니다. 하지만 처음에 제대로 안 짜면 나중에 제출할 때 많이 혼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자세히 읽고 따라치셔야 됩니다. 시뮬레이션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2차원 공간이 주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방향에 따라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묻는 문제. 이 경우 방향 벡터를 주로 사용하는데요. 이 방향 벡터는 이후에 문제 설명하면서 제 코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특정 게임을 구현하는 문제입니다. 대표적으로 예전에 삼성에서 나온 2048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. 이 문제는 실제 2048이라는 게임에서 비롯된 문제로 머릿속으로 그 게임을 상상해보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필요한 기술이라고 적어놨는데 기술이라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입니다. 그냥 문제를 잘 읽고 그 문제를 그림이나 표로 그려서 도식화시키면 좋고요. 두 번째는 되게 좋은데 이게 문제에 최대한 적합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중복 원소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세트를 써가지고 단일 원소만 추리게 할 수 있고요. 아니면 뭐 어떤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을 앞에서도 건들고 뒤에서도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나오면 DQ를 쓰면 돼요. 이 DQ는 참고로 벡터에다가 앞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. 벡터에서 특정 원소 인덱스에 접근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DQ에서도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를 꺼낼 수 있어요. 꺼내는 게 아니라 참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엄청 유명한 그 왼손잡이 개발자 그 나동빈 씨는 최근에 파이썬에 대해서 PS 교재를 냈는데 이분은 벡터를 안 쓰고 전부 다 DQ로 만들어서 구현을 하더라고요. 근데 몇 번 조금 읽어봤는데 DQ를 좀 다룰 수 있으면 정말 삼성 같은 문제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넘어갈게요. 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것도 그렇지만 늘 그렇듯 많은 문제 풀어봐야 되고요. 특히 이 분야는 다른 사람 코드 보는 게 정말 좋아요. 사람마다 쓰는 코드 방식도 다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그런 게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. 그래서 남의 코드 많이 보는 게 좋고요. 그리고 한 번에 맞았습니다. 받는 경우가 정말 드문 유형입니다. 최대한 꼼꼼히 짜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막힐 수 있으니까 코드 짤 때 틈틈이 지적도 달아서 나중에 디버깅하기 쉽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. 이론은 이 정도고요.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영상을 그만두셔도 다른 문제 풀 때 전혀 상관없습니다. 네, 이 문제는 2020년, 바로 작년이죠. 작년 하반기 9월인가? 실시됐던 삼성 SW 역량 테스트 기출문제인데요. 이 문제는 솔브드 AC 기준으로나 뭐 제가 푼 기준으로나 다른
SW 역량 테스트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난이도예요. 이 기출문제는 삼성만입니다.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주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. 조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구현이라고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는 토네이도의 이동을 구현해야 돼요. 이 문제에서 나온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N이 5가 아니네요. 1, 2, 3, 4, 5, 6, 7 N이 7일 때 토네이도의 이동이에요. 먼저 토네이도는 그림처럼 왼쪽, 아래쪽, 오른쪽, 위쪽 순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고 1,1일 때 토네이도가 끝나게 되죠. 그리고 시작 지점은 n 곱하기 n 격자판일 때 2분의 n에 플러스 1을 한 값, 2분의 l에 플러스 1을 한 값이 되고요. 즉 n이 7이라면 이거 여기서는 4,4가 되겠죠. 이게 1,1이라고 했을 때. 그리고 이 문제는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방향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화살표의 크기가 플러스 1씩 늘어나요. 여기서 늘어나고 여기서 3칸이었다가 4칸으로 늘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늘어납니다. 이 패턴은 되게 유명한 달팽이 문제라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이 패턴은 확실히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문제에서 n이 홀수라고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지막 칸은 1,1입니다. 예를 들어서 3,3 격자판이면 여기서 끝나고 5,5였으면 여기서 끝나고 7,7이니까 여기서 끝나죠. 이렇게 해서 n이 홀수면 반드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마지막에 1,1에서 끝날 거예요.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. 다음은 방향에 따른 모래의 이동이 다르다는 점이에요. 이 문제에서는 불친절하게 동쪽에서만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 그림은 서쪽, 남쪽, 북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림을 뒤집어주면 돼요. 이게 다 그림판으로 뒤집은 모양입니다. 이 X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고 Y가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곳이죠. 여기서는 X를 기준으로 이 퍼센테이지를 처리해도 되고 Y를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처리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퍼센테이지를 처리할 때 격자판의 범위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퍼센테이지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. 이거는 Y칸을 기준으로 Y칸이 R,C라고 했을 때 우선 1% 칸은 R-1에 C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칸이죠. 여기 칸이네요. 그리고 R 플러스 1에 C 플러스 1 그럼 여기 칸 이런 식으로 2%, 7%, 10%도 처리가 되고요. 여기다가 퍼센테이지에다가 Y칸 안에 있는 모래를 곱해준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. 특히 여기서는 알파라는 값이 있는데 이 알파는 총 모래에다가 위에서 더한 모든 모래를 빼준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구현이 되고 이거는 동서남북 뭐 할 때마다 계속 이거를 다 쓰면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나온 게 이 코드처럼 방향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 방향 벡터는 아까 얘네들을
모두 배열화 시킨 건데요. 여기서 총 퍼센테이지에다가 알파칸은 총 10칸이고 10칸 배열에 대해서 10칸에 대해서 다 각각을 좌표로 만들어 준 거예요. 예를 들어 첫 번째면 기준점이 y, x라고 했을 때 y 플러스 1, x 플러스 1이고 이거는 div라는 배열은 이 퍼센테이지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1%가 되겠죠. 이걸 그림에서 보면 y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 여기겠네요. 그래서 여기 칸에는 이 인덱스를 각각 집어 넣은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. 이렇게 되면 그냥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반복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k는 0부터 9까지 각 인덱스를 집어 넣어서 처리해주면 딱 한 3줄 이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. 이 문제 풀이 설명은 여기까지고요. 코드는 백준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끄기 전에 시뮬레이션 강의가 되게 짧아서 이후에 커리큘럼에는 안 넣었는데 투포인터라는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이후에 강의가 하나 더 나올 예정입니다. 네, 끝났습니다.